8월 25일 아저씨 저비도련님이 오셨어요. 우린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적어도 전 그래요. 그분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지가 열흘이나 됐는데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이거든요. 샘플 부인이 그분을 떠받드는 모습을 보기 민망할 정도예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응석을 다 받아주며 키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비도련님과 전 집 밖 현관이나 나무 그늘 밑에 작은 식탁을 내놓고 식사를 한답니다. 비가 오거나 쌀쌀할 때는 집에서 가장 좋은 음접실에서 먹기도 하죠. 그분이 식사하고 싶은 곳을 고르기만 하면 캐리가 식탁을 들고 쪼르르 쫓아가요. 간혹 일이 너무 번거롭거나 접시를 아주 멀리까지 날라야 했을 경우 그분은 캐리를 위해 설탕 그릇 밑에 1달러를 놓아둔답니다. 저비도련님은 사람을 참 편하게 해주는 분이세요. 얼핏 보면 전혀 그래 보이진 않지만요. 첫인상은 딱 펜들턴 감은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자상한 분이랍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박하고 꾸밈 없고 다정한 분이세요. 남자한테 이런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사실이 그래요. 이건 농부들한테도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신분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니 사람들이 금세 마음을 연답니다. 처음에 삐딱하게 보이는 시선이 많았어요. 옷차림까지 못마땅해 했을 정도니까요. 제가 봐도 옷차림이 좀 튀긴 해요. 니커보커 바지에 주름 잡힌 재킷, 하얀 플라넷 셔츠를 입거나 바지가 봉긋한 승마복을 입기도 하거든요. 저비도련님이 새 옷을 입고 내려올 때마다 샘플 부인은 아주 뿌듯한 얼굴로 그분 주위를 빙빙 돌며 요리조리 훑어보시고는 아무데나 앉지 말라고 주의를 주곤 하신답니다. 샘플 부인은 옷이 더러워질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질색을 하며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 가서 일 보세요, 리지.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젠 저도 어른이란 말이에요. 샘플 부인이 이렇게 덩치 크고 긴 다리인 사람을 무릎에 앉혀놓고 얼굴을 씻겼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특히나 그 무릎을 보면 말이죠. 지금 샘플 부인은 무릎이 2단에다 턱은 3단이 되고 있거든요. 저비도련님 말로는 그래도 한때는 빼빼하고 탄탄하고 날렵해서 그분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해요. 저비도련님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시골을 탐사하기도 하고 깃털로 만든 우스꽝스러운 미끼로 낚시하는 법도 배웠어요. 소총과 권총 쏘는 법도 배웠고 승마도 배웠지요. 그로버 영감은 생각보다 훨씬 팔팔해요. 사흘 동안 귀리를 먹였는데 송아지를 보고 놀라서 저를 태운 채 멀리 달아날 뻔했다니까요. 수요일, 월요일 오후에 저비도련님과 전 스카이힐 산을 올랐어요. 농장 근처에 있는 산인데 정상에 눈도 없고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대기까지 오르려면 제법 숨이 차답니다. 낮은 비탈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만 산마루는 돌 무더기가 있는 탁 트인 황무지예요.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모닥불을 피워 저녁도 해먹었어요. 요리는 저비도련님이 했어요. 저보다 더 잘할 거라며 자신했는데 캠핑을 자주 다녀서인지 정말 솜씨가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달빛을 받으며 산을 내려왔고 숲길에 이르렀을 때 너무 깜깜해서 저비도련님이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온 손전등을 켰답니다. 진짜 재미있었어요. 그분은 내내 웃고 농담을 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읽은 책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두루 섭렵하셨더라고요. 다방면으로 어찌나 아는 게 많은지 놀라울 정도였어요.
오늘 아침에 멀리까지 도보 여행을 갔다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옷이 흠뻑 젖어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보송보송했죠. 우리가 빗물을 뚝뚝 흘리며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 샘플 부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아저씨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에구머니나 에구머니나 처비도련님 주디양 둘 다 흠뻑 젖었네. 이런 어째 저 좋은 새 코트를 다 망쳐놨네. 우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누가 봤으면 우리 10살 애들이고 샘플 부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오죽하면 앞으로 차 마실 때 잼을 안 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잠깐 들었다니까요. 저비도련님 주디가 우리 연우만 했을 것 같은 생각이야. 맞아. 비호 잘안 입고 같아. 맞아. 토요일. 오래전에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마칠 짬이 없었어요. 스티븐슨의 생각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세상은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사람은 누구나 왕처럼 행복해야 한다. 정말 그래요. 세상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고 가볼 곳도 많으니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 되죠. 비결은 바로 유연한 사고예요. 특히나 시골에는 즐길 거리가 아주 많거든요. 어디나 걸어 다닐 수 있고 어떤 풍경도 감상할 수 있고 어느 개울에선든 물장구를 칠 수 있어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제 땅인 양 마음껏 즐길 수 있답니다. 지금은 일요일 밤 11시입니다. 우리는 원래 뭐지? 화요일 밤인가? 화요일 밤 10시예요, 우리는. 평소라면 잠에 푹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저녁에 마신 블랙커피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에요. 우리 연우는 왜 잠을 자지 않을까? 엄마 보고 싶어서 우는 거 그랬죠. 엄마가 조금 더 읽고 연우한테 갈게. 오늘 아침에 샘플 부인이 저비도련님에게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어요. 11시까지 교회에 가려면 10시 15분에 출발해야 해요. 그러자 저비도련님이 대답했죠. 잘 알았어요, 리지. 마차를 대기시켜요. 혹시 그때까지 내 채비를 못 마치면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요. 기다릴게요. 좋을 대로 해요. 하지만 말들을 너무 오래 세워두지 말아요. 샘플 부인이 옷을 입는 동안 저비도련님은 캐리에게 전심 도시락을 싸게 하고 저한테 얼른 산책 나갈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뒷길로 몰래 빠져나와 낚시를 하러 갔답니다. 일요일에는 보통 2시에 식사를 하는 농장 식구들로선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그분은 7시에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비도련님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식탁을 차리게 해요. 여기가 무슨 레스토랑인 줄 아나 봐요. 그 바람에 캐리와 에머스에는 마차 나들이도 못 갔어요. 하지만 그분은 보호자 없이 두 사람만 가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하지 뭐예요? 어차피 본인도 저랑 나들이 하려고 마차를 가져갔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엾게도 샘플 부인은 일요일에 낚시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펄펄 끓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비도련님을 좀 더 잘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무척 괴로워하세요. 게다가 그분을 교회에 데려가 한껏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낚시를 했고 잡는 물고기를 모닥불에 구워 점심으로 먹었답니다. 꼬챙이에 꽂은 물고기가 계속 불 속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약간 제맛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는 4시에 집으로 돌아왔고 5시에 마차를 타고 나들이를 나갔다가 7시에 저녁을 먹고 10시가 되어 침실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슬슬 졸음이 밀려와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이, 기다리 선장. 그만 밧줄을 꼭 줘요. 어이, 자, 여기 럼주 한 병. 제가 무슨 책을 읽게요? 이틀 동안 저와 저비도련님은 온통 항해와 해적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엄마, 아프지 않아? 보물섬은 정말 재미있는 책이죠.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면 아저씨 어렸을 때는 그 책이 나오지 않았나요? 스티븐스 원고료 겨우 30파운드를 받았대요. 위대한 작가에게 그 정도밖에 안 줬다니 믿겨지지가 않아요. 전 차라리 교사가 될까 봐요. 편지 가득 스티븐슨 이야기만 늘어나서 죄송해요. 지금은 온통 스티븐슨에게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록 윌로우 농장 서재에서 읽을 만한 책은 그의 책들 뿐이랍니다. 편지를 붙이기 전에 다시 읽어보니 이만하면 충분히 긴 것 같네요. 그러니 자세한 얘기를 쓰지 않았다는 말씀일랑 하지 마세요. 아저씨도 여기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전 저의 두 친구가 서로 알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뉴욕에 사는 아저씨를 아는지 저비도련님에게 묻고 싶죠. 두 분 다 상류층에 속하고 개혁 같은 것에 관심이 많으니 분명 아는 사이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아저씨의 진짜 성함을 몰라 물어보지 못했어요. 아, 아저씨의 성함을 모른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리펠 원장님은 아저씨가 엉뚱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에요. 애정을 담아 주디 올림. 주씨, 편지를 훑어보니 스티븐슨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군요. 저비도련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두 가지 있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지금 여기 놓여져 있는 책들 한번 볼게요. 이거는 메이지의 트랙터, 이거는 메이지의 할로윈. 우리 연우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안에는 이렇게 영어와 한글이 같이 적혀져 있고 귀여운 메이지의 그림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우리 연우 어때? 귀여워서 어제 응. 그제 저녁에 읽었던 거. 그제 저녁에 우리 연우가 봤지? 메이지가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록윌로우 농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그러게. 그럴 것 같지? 아. 자, 그리고 이거는 메이지의 할로윈. 이거는 스티커 책인데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봐봐요. 엄마가 이렇게 할게. 연우가 이야기해줘.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얼굴들 있잖아요. 여기 이것도 있어. 이거는 봐봐요. 띄워줘요. 오. 봐봐요. 얘가 이거를 그렸어요. 아, 그렇게 하면 팔레트도 같이 가져왔어요. 팔레트도 떼어줘요. 오케이. 알았어요. 팔레트를 가져왔어요. 호박을 연우가 꾸미고 싶은데 여기도. 꾸밀 수 있는 책이구나, 이 책은. 여기도. 봐봐요. 여기 모자는 모자도 그렇고 또 이거 세절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반절은 연우가 꾸몄다고 생각해도 되는 책인데? 이것도 그렇게. 아하. 이렇게 사도 거들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스티커를 짜잔. 붙이면 이거 스티커 붙인 거예요. 저거. 더 재밌었겠다. 그렇게 친구들이. 붙여요? 얘가 지금 여기 떨어지고 있네. 자, 끝. 그리고 또 우리 연우가 좋아하는 책이 있지? 월책. 와세. 월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월책은 뭐 만화책이랑 똑같은 건데 과학 만화책이라서 생각하면 돼요. 과학 만화책이에요. 얘는 꼼지. 엄지, 기순이, 기순이 이름이 기남이, 왜 기순이지? 기록이야? 이민아, 조두식 박사. 기록이라서 기순이 기돌이라고 했나 보다. 아니 길남이. 길람. 해머리.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새 책이라서 여러 가지 새 이야기도 나오고 새가 우리나라랑 외국에서 어디에 사는지도 잘 나오고 있어요. 시조새는 새 화석도 있고 시조새다. 시조새도 있고 새 소화기관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이 남아있네. 새가 부리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순이. 이야기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책도 보자. 이것도 초등 만화책인데요. 과학 학습 만화, 초등 과학 학습 만화인데요. 얘는 인체책이에요. 아까랑 똑같은데 인체라고 보면 돼. 꼼지, 엄지, 몽몽이, 보여박사. 보여. 인체면은 인체에 대한 게 나오겠다. 책을 지금 보면 안 돼요. 이런 게 나와 있고. 소개만 해줘요.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뼈가 어떤지. 그지? 갈비 아니 갈비. 그리고 우리 소화기관. 소화기관이 어떤지도 나오고. 또 이런 적혈구는 이거. 백혈구조 피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럴 때 눈물 눈이 어쩐지도 나오고. 눈썹. 이건 뭐야? 이거는 반고리. 귀다, 귀. 귀. 귀 속에 있는 것들. 박사는 어디 있는지 알아. 자, 우리 그 다음 책 소개시켜주세요. 이거. 그 책은 뭘까? 새우라는 새우 그거 있잖아요. 이거는 교과서인데요. 이거 짧은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시간에 배운 책이야? 생명과학. 생명과학. 이거. 그래서 새우를 관찰했어요? 이 네. 책 보고? 일단 이런 책이고. 근데 새우가 차라리 저는 이게 새우같이 보였나요? 아니요. 근데 이거는요? 그렇게 해서 새우가 되는 거야? 네. 아래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나 바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되게 신기한데? 오케이. 이제 이 책도 오케이. 이제 이거. 음. 이것도 한 권의 영어 그거라고 하면 돼요. 영어 교과서라고 하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손을 그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찾는 것도 있고 또 몇 개 넘어. 이렇게 여기 그림 중에서 이거 뭐가 나와 있는지 그것도 찾는 것도 있고 있어요. 이것도 스티커인데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숫자 카드입니다. 어쩔 때 쓰는 거예요? 이 숫자 카드는 이 숫자 카드는 이렇게 그냥 놓아서 봐봐요. 어디에서 난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갖고 왔어요. 1의 보수는 무엇일까요? 일의 보수가 무슨 뜻이에요? 9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보수가 합치면 무슨 뜻인 줄 알려줘야죠. 10과 봐봐요. 응? 1은 9의 보수예요. 몇이 되는 숫자가 되는 것이 보수라고. 봐봐요. 예를 들어서 13이 되는 보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찾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10의 보수예요. 이거. 10의 보수. 봐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16이 되겠죠. 10의 보수 찾는 점에 왜 또 갑자기 16이 나와요? 아니 먼저 얘랑 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얘를 더하는 거야. 됐다. 이제 뭘 하지? 이제 이거 이거는 제가 연습용인데요. 지금 3개까지 했어요. 내일은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모레는 여기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 시험을 볼 거예요? 아니 글피는 여기 이걸로. 오케이 알겠어요. 그다음 또 이건 이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놔두고 이거는 제가 만든 종이 양심인데요. 여기는 언니 공부방이고 여기는 애기들 놀고 자는 곳이고 여기가 침대예요. 아하. 일단 여기는 세워놓으시고 이 2개 있어요. 목욕탕 욕실이에요? 네. 또 여기는 거실이고. 거실. 지금 몇 시예요 이거? 지금은 이거예요. 지금은 12시
1, 2, 3. 근데 어떤 게 작은 바늘이고 긴 바늘인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이게 긴 바늘이고 이게 짧은 바늘이에요. 그래요. 그게 짧은 바늘이면 몇 시예요? 2시. 2시예요. 이거는 제가 이 펭귄네. 보여줘야지. 이거는 제가 만든 팽이에요. 잘 안 돌아가요. 돌려볼까? 오, 그래 좀 돌아가네. 오, 와, 오. 팽이를 제가 못해요. 팽이를 제가 못해요. 이건 랜턴인데 얘가 좀 아, 랜턴이었어요, 그게? 잠깐만 이거 좀 떼내고요. 근데 얘가 불이 안 들어와요. 고장났어요?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엄마 이거 좀. 그거 엄마가. 어! 들어왔다. 이걸- 들어왔다. 엄마 잠깐 줘봐. 엄마 얘를 여기가 이렇게 닿아야 이렇게 불이 아, 자야 돼요? 나와요. 자, 거기로 불을 한번 꺼볼까? 오, 와, 예쁘다. 나요? 엄청 예뻐. 여기가 초록색이고 여기가 색깔이 변해. 핑크색이고 여기는 노란색이고 여기가 파란색인데. 안에는 불이 변하면서 변하는 거 같아.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잘 자요. 안녕.